안녕하세요. 회생의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파산 신청 서류 중에서 자료 제출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술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법원 양식에 체크하는 방식이라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저와 함께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진술서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것인데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것은 빼도 좋지만 허위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경력사항은 최종 학력과 소득활동 경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번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은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한 경험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있으면 그 내역을,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4번은 채권자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괄호 1번 채권자와 교섭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는 그냥 없음에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괄호 2번의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유무는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채권 누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악하는 방법은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시면 모두 나옵니다. 5번의 괄호 1번은 많은 빚을 지게 된 이유인데 어려워 마시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괄호 2번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 즉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 어려워 마시고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괄호 3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란 연체 시점을 말하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연도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지급 불가능 시점은 이따 재산 목록 작성할 때 한 번 더 언급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괄호 4번 구체적 사정은 이렇게 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작성하지 않고 보통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일명 채무증대 경위사라고 하는데 괄호 1번에 빚을 지게 된 경위, 이 괄호 2번에 빚을 못 갚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6번은 지급 불가능 시점 이후에 돈을 빌린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이 지급 불가능 시점 이후에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기재하셔야겠습니다. 없는 게 좋겠지요. 7번은 지급 불가능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일명 편파 변제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것이니까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술서 작성은 끝났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약표가 나오는데 요약표는 세부 내역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현금은 보통 실무에서는 그냥 영원으로 기재합니다. 2번 예금에서 예금 잔고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자료제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파산관제인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번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보험예상해지 환급금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4번 임차보증금은 본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환예상금이란 월세가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남아있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5번 대여금은 빌려준 돈, 구상금은 제3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 경우에 그 제3자에게 그만큼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 돈을 말합니다. 계금은 계 아시죠?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말합니다. 회수 가능 금액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틀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번 매출금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돈을 말하고요. 7번 퇴직금은 회사에 적립되는 퇴직금을 의미하고 은행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8번 부동산에서 시가는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로, 토지나 단독주택, 빌라 등은 공시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9번 자동차 시가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동일한 차종과 연식에 해당하는 차량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0번은 기타 재산이 있으시면 기재하시고 없으면 비워두면 됩니다. 11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전부터 파산을 신청하는 현재까지 사이에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그 내역,
즉 처분 시기, 대가의 사용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12번은 최근 2년 이내 이사를 한 경우에 그 전 주거지의 보증금을 어떻게 했는지 기재하는 것입니다. 13번은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하였으면 재산 분할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4번은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본인이 상속을 받았거나 포기한 사실이 있으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생활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현재의 직업을 쓰시면 되고 무직이면 무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파산 신청을 한 전달에 월 수입이 있으면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번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월 수입을 기재하는 것인데 수입이 없는 분은 영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번은 주거 형태인데 배우자나 친족 명의의 집에 유상, 즉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역, 임대주택,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리을,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에 체크하시고 이 지인 명의의 집에 유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또 기역, 임대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미음, 친족 이해의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에는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그 미납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수입 및 지출 목록입니다. 1번 가계수지표 수입에는 파산 신청 전달 수입을 기재하는데 본인과 동거가족의 수입을 대략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출 역시 동거가족 전체의 수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파산 면책과 크게 관계가 없으니 사실대로 대략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번은 신청인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을 기재하시면 되고 생계비는 본인의 수입으로 부양하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생계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카페 해방클럽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린 파산 신청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